이번 시간에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혹시 또 그쪽이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 이 내용이라도 일단 그 보시고 그 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든지 정지라든지 취소라든지 행정처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뭐 조치명령, 시정명령, 뭐 공사정지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런 당사자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알아보는 거예요. 당사자라는 것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그 비법인, 사단, 재단,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당사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과태료 부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게 아니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요거 말씀드리고,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요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야 된다.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행정처분, 이렇게 조치명령, 허가 취소 이런 것들, 공사정지 이런 거 하려면은 먼저 덜커덕 조치명령한다, 이렇게 조치를 명령한다,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하기에 앞서가지고, 이러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그러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사전 통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전 통지하면서 의견 제출의 기회도 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조치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봐라 해가지고 10일 이상, 그 사람들이 송달을 받고 나서 10일 이상의 그러한 의견 제출의 기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정처분하겠다는 사전에 통지하는 거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면은 상대편이 알 수 있도록 송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송달하는 방법에는 우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직접 만나서 주는 교부하는 방법,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는 정보통신망, 그리고 상대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라든지 할 때는 공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송달의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요약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는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 처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 이걸 왜 행정처분 시간을 왜 갖게 됐냐면은 의외로 그 행정처분하는 담당 공무원들 중에 보면은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행정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명령, 정지, 취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에 가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한다든지 인용 제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그 취소 당하게 되는 거.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청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줬는데, 의견 제출하자 의견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 행정처분을 하면 되겠죠. 조치명령을 했는데 의견이 없다 그러면 그냥 조치명령 하면 되는 거죠. 의견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했는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보니까는 그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 그럼 그것을 반영을 하면 되겠죠.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영을 하지 않고 의견 제출이 있었는데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처분을 했다. 그러면 처분을 당한 당사자가 왜 내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왜 내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행정절차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 제출을 반영했든 반영하지 않았든 의견 제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신속히 그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겠죠. 왜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알려주면서 그것을 행정처분은 문서로 한다든지 전자문서로 한다든지 말로 한다든지 기타의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문서로 하는 경우가 많겠죠. 어느 경우에 말로 할 수 있는지 기타의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별도의 시간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유를 제시하면서 문서 등으로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불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고지한다. 그래가지고 행정심판할 수 있다. 행정소송할 수 있다. 불복하면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하든지 아니면은 180일 이내에 18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든지 행정심판 하든지 그 행정소송은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아니면은 그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이게 빨리 돌아오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인정받지를 못하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행정심판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인용 재결이 없으면 다시 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직접 강제한다든지 강제징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행정청에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겠다. 그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에 불법 폐기물을 치우라는 명령을 했는데 듣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으로 대신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불법권 충물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철거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영업소 폐쇄한다든지 체납할 경우에는 강제진수한다든지 이렇게 그러한 처분 불이행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 전체적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가장 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행정처분할 때는 재량권 일탈 남용.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에 이유 중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든지 행정소송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다수가 행정처분 요거 통지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하거나 아니면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라는 것을 많이 다퉈요. 그러면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되지 않으려면은 행정기본법에 보면은 비례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성실의무,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이러한 원칙들을 이전에 이제 판례 있던 부분들을 2011년도에 행정기본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거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규정을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정처분할 때 여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관련법 제정한 제정 일자 순으로 살펴보면은 여기 51년도에 행정소송법이 제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84년도에 행정심판법이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보려는 행정절차법은 96년도 제정이 됐고,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처분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조사기본법은 2007년도에,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2007년도에, 과태료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작년에 2021년도에 3월 달에 행정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한 기본법이 아주 최종적으로 아주 제일 끝에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된 것 같죠?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려면 먼저 행정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고검사 해가지고 행정조사 관련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이제 원자력 안전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다른 법에도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행정조사 근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출입하여 이런 부분들이 행정조사하는 거죠. 여기에 원자력 안전법에 보면은 출입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입할 건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조사 기본법 규정이 되어 있어요. 행정조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출입하고 물건을 검사하고 시료를 수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행정청, 행정처분의 의미가 뭔지 보면 행정절차법에 보면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관이 뭘 말하는지 그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런 식으로 산림청장, 국유린관리소, 관리소장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공단체라든지 기관이나 사인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는 행정주체, 기관이 하는 이런저런 행위는 그 효과는 행정주체에 기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것. 앞에선 조치명령, 허가 취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정의 부분에서 중요한 용어가 의견 제출. 이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의견 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그래가지고 그 보면은 청문회, 공청회 이거하고 별도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면서 청문회 공청회는 의견을 들어보는 거, 의견 청취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청문회 공청회 외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은 여기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건설공사를 정지를 명한다든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해서 이러한 것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재량행위죠. 재량행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재량권 일탈 남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야 한다. 이것은 기속행위. 하야 한다는 건 기속행위.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재량행위로 되어 있죠. 할 수 있다. 재량행위. 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복구명령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우리 그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분들이 여기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 규정에 따라서 그냥 건설공사 정지를 바로 명해버리는 거예요.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른 절차,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정지를 명령해야 되는데 그럼 행정절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처분사전통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처분사전통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 절차 줘야 돼요. 그것을 예외적이니까 예외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드무니까 그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처분사전통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고 나서 명해야 돼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그 행정절차법 규정은 요거는 이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바로 공사정지를 명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당했을 때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겠죠. 거기서 그 허가 변경 승인 인가 이런 것들은 그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니까 당사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 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허가 취소, 명령, 정지,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고 이러한 부분들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산림청장 등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
이것도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요것만 보고 산지관리법만 보고 바로 그냥 복구 명령을 하는 그런 공무원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절차법 체계는 보면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행정절차법 목적은 왜 행정절차법을 제정 시행했느냐?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친위성실, 신뢰 보호를 지키고 결국에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행정절차법에는 처분, 행정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2022년 7월 12일부터는 확약 이게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위반 사실 공표, 행정 개입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어요. 우리가 알려는 것은 처분 부분이죠. 처분. 이렇게 돼 있고 행정처분 절차 요약 아까 다시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이거 다시 또 강조하는 거예요.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 제출에 기회 줘야 되고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되지 않도록 행정처분할 때는 이렇게 비례의 원칙, 법치행정, 행정기본법에 있는 거 평등의 원칙, 신의성실, 권한남용 금지, 신뢰보호, 부당결보 금지의 원칙 이것을 지키면서 행정처분을 하셔야 되겠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행정처분 절차에 대한 요약,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그 요약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